조선시대, 우리는 흔히 유교적 가르침이 뿌리 깊게 박힌 남성 중심의 견고한 사회를 떠올리곤 하죠.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 불리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고, 여성은 주로 내명부의 영역에서 왕실의 안녕을 보필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단조롭고 정적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그 이면에는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좌에 앉은 이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소년 왕입니다. 그의 뒤편으로는 화려한 문양의 발이 드리워져 있고, 그 발 너머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국정을 아뢰지만 그들의 시선과 보고는 사실상 발 뒤편의 그림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이라 불리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조의 운명을 좌우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그녀들,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유교의 엄격한 잣대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비나 후궁의 삶을 넘어섭니다. 남성 군주의 그늘 아래서 때로는 그 군주를 능가하는 힘으로 국가를 이끌었던 숨겨진 권력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죠. 우리가 알던 조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역동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베일에 쌓인 권력의 실체를 함께 탐험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토록 파격적인 여성 권력이 조선 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는 바로 수렴청정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렴청정,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는 왕이 아직 어리거나 혹은 병약하여 직접 국정을 돌보기 어려울 때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인 대비마마나 대왕대비마마가 임시로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처리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대리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수렴청정을 통해 권력을 잡은 대비마마는 명실상부한 최고 통치자로서 국정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지키고 흔들리는 왕권을 보위하며 때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죠. 어린 왕이 즉위하여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할 때 수렴청정은 왕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기능했습니다. 발 뒤편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비마마의 모습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남녀 유별을 강조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비마마의 수렴청정은 일종의 비상 상황이자 예외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 예외는 때때로 상상 이상의 파괴력과 지속성을 가지며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어전 회의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수많은 신하들이 도열한 가운데 어린 왕은 용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겹겹이 드리워진 발 너머로 대비마마가 자리하고 계시죠. 신하들은 왕을 향해 머리를 숙이지만 그들의 보고 내용과 대비마마의 지시는 곧바로 국가의 법과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고 중요한 법령을 제가하며 때로는 외교 문제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등 그 권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공식적인 왕권을 능가하는 숨겨진 힘이 발 뒤편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유교적 굴레 속에서 이러한 여성 권력의 출현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들은 단순히 권력을 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불가피하게 칼을 쥐었던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사회의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제한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 했던 여성들이 마주했던 사회적 압박과 편견은 무엇이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알던 조선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조선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고지였죠.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여성은 정치의 무대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 어떤 시대보다 강했습니다. 집안을 다스리고 안살림을 꾸리는 안사람으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내외법은 단순한 생활 규범을 넘어 여성의 공적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장벽이었답니다. 비록 왕실의 최고 어른인 데비마마라 할지라도 이러한 엄격한 유교적 잣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순 없었죠. 그녀들은 평생을 유교적 굴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라는 지위는 분명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그것이 곧 정치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치마폭에 휘둘리는 존재로 인식되어 정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왕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기 일쑤였죠. 만약 데비가 수렴청정을 통해 국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신하들은 즉각적으로 국모의 도리를 벗어났다거나 외척 세력이 발호하여 조정이 혼탁해진다. 며 거센 비난과 함께 상소문을 빗발치듯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흡사 성남 파도처럼 궁궐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임금의 뒤편에서 발을 들이우고 국사를 결정하는 데비를 향해 수많은 유생들이 붓을 들어 상소문을 써내려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들의 상소문에는 여인의 몸으로 정사를 농단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비판이 빼곡했을 겁니다. 데비는 그저 어린 왕을 보필하고 왕실의 안녕을 지켜야 할 존재일 뿐 직접 나라의 향방을 좌우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지배적인 견해였으니까요. 데비의 존재 자체가 왕권을 위협하는 그림자로 비춰지기도 했으니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압박은 실로 엄청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녀들은 유교적 명분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어린 임금을 보호하고 위태로운 왕실의 정통성을 수호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했죠. 왕이 아직 어리거나 병약하여 홀로 국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데비는 왕의 어머니로서 혹은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불가피하게 국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유교 사회에서 그 어떤 반박도 쉽지 않은 가장 강력한 명분 중 하나였을 겁니다. 또한 그녀들은 자신의 판단이 곧 왕실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력으로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때로는 노련한 정치 감각으로 신하들을 휘어잡으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죠.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돛대를 지키고 배의 방향을 잡는 선장처럼 데비는 왕실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음을 거듭 천명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와 탁월한 통찰력 없이는 발 뒤편의 권력을 결코 지켜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수많은 신하들의 견제와 유생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비라는 역할을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포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적인 욕심이 아닌 오직 공적인 의무에서 비롯되었음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던 것이죠. 이러한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 그녀들은 때로는 고뇌하고 때로는 결연한 표정으로 신하들을 주시하며 유교적 굴레를 넘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유교적 잣대와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그녀들은 기어이 발 뒤편의 권력을 움켜쥐고 조선의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왕실의 안녕을 넘어 실제 국가의 정책과 인사, 심지어 외교 문제에까지 깊숙이 관여했으니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죠. 과연 이 숨겨진 왕들은 조선의 정치와 경제,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들의 손에서 펼쳐진 강력한 통치와 그로 인해 변화했던 조선의 모습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발 뒤편에 머물러야 했던 그녀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운전대를 잡고 움직였을까요? 단순히 왕실의 안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녀들의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조선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죠. 상상해보세요. 어린 왕이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발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비의 목소리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대비는 국가의 모든 현안에 대한 최종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인재를 등용하거나 때로는 파직하며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이웃 나라와의 외교 문제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그야말로 왕권을 능가하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어 세금 제도의 개편이나 토지 개혁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들도 대비의 결단으로 추진되곤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 대비의 지시 아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갔던 것이죠. 단순히 왕실 재정을 튼튼히 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경제적 변화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때로는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구휼 정책을 대폭 확대하거나 새로운 상업 활동을 장려하는 등 실질적인 민생 안정책까지 깊이 관여했으니 그 통찰력과 실행력은 가히 군주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한 궁궐 안의 권력 구도 역시 대비의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인물을 삼정승의 자리에 앉힐지, 혹은 어떤 신하를 영모의 죄로 다스릴지, 이 모든 결정이 대비의 의중에 따라 갈렸으니까요. 충직한 신하들을 발탁하여 자신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게 하고 반대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들은 가차없이 숙청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대비의 한마디에 따라 일희일비했고 신하들은 대비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는 데 급급했죠. 마치 거대한 바다의 조류를 조정하는 달의 인력처럼 대비의 의지가 조정의 흐름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대비의 존재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 설정, 여진족과의 국경 문제, 혹은 일본과의 통상 문제 등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대비는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국가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사신을 접견하며 심지어는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기도 했으니 이는 단순한 왕실 어른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마치 고도로 훈련된 외교관처럼 그녀들은 조선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대비들은 유교적 가르침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던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의 핵심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때로는 왕권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왕권을 보완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대비의 존재는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했으니 그 책임감과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유교적 굴레 속에서 남성 신하들의 견제와 끊임없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의 중대사를 직접 이끌었던 이 숨겨진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조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더욱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통치와 영향력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대비들은 유교적 가르침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던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의 핵심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때로는 왕권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왕권을 보완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대비의 존재는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했으니 그 책임감과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유교적 굴레 속에서 남성 신하들의 견제와 끊임없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의 중대사를 직접 이끌었던 이 숨겨진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조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더욱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통치와 영향력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여인들은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후대 역사는 그들의 통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대비들의 권력 행사는 분명 조선 왕조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지만 그 영향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권력은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어린 왕의 미숙함이나 왕권의 공백을 메우며 국정을 안정시키고 때로는 외척 세력을 견제하며 왕실의 위기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나 외세의 침략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는 등 그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비의 수렴청정이라는 제도가 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때로는 외척 세력의 바로를 부추기는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비가 권력을 잡으면 그 뒤를 이어 대비의 친정 식구들이 국정에 개입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가 빈번했으니까요. 이는 곧 당파 싸움의 격화와 부정부패로 이어져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대비의 통치를 왕실을 안정시킨 현명한 결정으로 칭송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인이 정치에 나서 나라를 망쳤다는 날선 비판 또한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교적 이상을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사대부들에게는 여인의 정치 참여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 대비들을 향한 견제와 비난은 숙명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숨겨진 왕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의 권력 투쟁은 그저 유교 사회의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조선 사회 안에 숨겨져 있던 역동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을까요? 어쩌면 대비들의 통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조선의 여성상과는 거리가 먼 능동적이고 강인한 여성 리더십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던 그녀들의 존재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양면적인 얼굴을 가졌는지,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그림자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게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존재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교 사회의 엄격한 틀 안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이 여인들의 발자취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실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관은 어린 왕실을 지키고 국정을 안정시킨 현명한 수호자로 칭송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는 여인이 정치에 나서 국본을 흔들고 사리사욕을 채웠다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죠. 이처럼 대비들의 권력 행사는 당대부터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조선 왕조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드리웠다는 점에서 매우 복합적입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국정 속에서 왕실의 구심점 역할을 굳건히 해내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특정 세력을 비호하거나 자신들의 친족을 요직에 앉혀 부정부패를 심화시키고 당파 싸움을 격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짊어졌던 왕권, 혹은 왕권을 넘어서는 권력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이들의 권력 투쟁이 과연 유교 사회의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했다고 치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선 사회 내부에 감춰져 있던 역동성과 잠재력을 드러낸 증거로 바라봐야 할까요? 어쩌면 대비들의 통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조선의 여성상과는 거리가 먼 능동적이고 강인한 여성 리더십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의 운명을 직접 좌우했던 그녀들의 존재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을 가졌는지,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권력을 탐했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린 왕실을 보호하고, 때로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칼을 쥐었던 존재들이었죠. 유교적 억압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무거운 굴레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가의 운명을 짊어졌습니다. 신하들의 상소와 유생들의 비난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국정을 이끌었던 그들의 선택은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녀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함께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안겨줍니다. 조선시대, 공식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여인들이 특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왕의 권력을 장악하고 휘둘렀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넘어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된 그녀들의 권력과 선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리더십, 젠더 역할, 그리고 진정한 권력의 의미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들이 남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복잡한 욕망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숨겨진 페이지 속에서 빛나던 그녀들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왕이 될 수 없었던 여인들이 남긴 발자취는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죠. 그들은 조선이라는 유교 사회의 깊은 한계 속에서도 때로는 왕실을 지키고, 때로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왕의 권력을 쥐었던 복합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과연 그들의 통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남긴 유산은 조선 왕조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까요? 수많은 역사가들은 지금도 고문원 속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먼지 쌓인 기록들을 들춰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속에서 그들의 결단과 고뇌를 읽어내려 애쓰죠. 왕실 족보의 한편에 조용히 자리 잡은 그들의 이름, 혹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초상화 속에서도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깊은 사색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쓸쓸한 폐허로 남은 궁궐터나 박물관 유리 진열장 속의 작은 유물 하나에서도 그들의 순결과 치열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통치는 때로는 혼란스러운 전국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어린 왕이 성장할 때까지 왕실의 권위를 굳건히 지켜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외세와의 관계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 국가를 보전한 사례도 적지 않죠. 특정 인물을 과감히 등용하거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정을 혁신하려 했던 모습도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때때로 왕권을 능가하는 막강한 힘으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암투와 파벌 싸움을 심화시키고, 때로는 사적인 욕망이나 친인척의 이권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왕권을 약화시키고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신의 뜻에 맞는 인물들로 조정의 요직을 채우며 전국을 좌지우지했던 모습은 권력의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통치로 인해 촉발된 갈등과 희생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여인들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그저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역동성과 여성 리더십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을까요? 이 질문은 역사가들에게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왕이 어리거나 병약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들이 남긴 발자취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들은 조선 사회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던 여성 리더십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복잡한 욕망, 그리고 시대적 제약을 넘어선 개인의 의지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하죠.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들은 때로는 영웅으로, 때로는 탐욕스러운 권력자로 평가받으며 복합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복합적인 평가 속에서 진정한 권력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왕의 권력을 휘두르며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뒤흔들고 때로는 지탱했던 여성 권력자들은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들의 통치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결코 한 가지 색깔로만 단정 지을 수 없었으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시선이 복잡하게 얽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어떤 이들은 그녀들을 혼란스러운 시기, 어린 왕을 대신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실을 수호했던 현명한 수호자로 기억합니다. 흔들리는 왕권을 굳건히 붙잡고 때로는 예리한 판단으로 중대한 국사를 결정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배를 이끌어가는 노련한 선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은 그들을 권력의 눈이 먼 탐욕스러운 인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왕권을 등에 업고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신의 친족들을 요직에 앉혀 외척 세력의 발호를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특정 당파에 힘을 실어주어 조정의 균형을 깨뜨리고 무고한 신하들을 숙청하며 피바람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있죠. 한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이들의 행보는 결국 조선 왕조의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양날의 검과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저 왕이 어리거나 병약했기에 발생한 특수한 예외 정도로만 치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엄격한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도 여성들이 잠재적으로 지녔던 강력한 리더십과 시대적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여준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역사는 때때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이면을 품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왕의 대리인을 넘어 시대의 제약을 넘어선 주체적인 의지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했던 존재들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비록 엇갈리는 평가를 받지만 분명 조선 사회에 숨겨진 역동성과 함께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마치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던 조선 사회 안에서도 격렬한 권력의 움직임과 개인의 의지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투쟁이 드라마를 넘어 인간의 복합적인 욕망과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성 권력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것이 왕좌의 무게를 감당하는 책임감이었든 혹은 개인적인 욕망의 발현이었든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는 조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복합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리더십과 젠더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데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죠. 역사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이 여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복잡한 모습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이 여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복잡한 모습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교적 사회의 엄격한 굴레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는 작은 배처럼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뚫고 나아가며 기어이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욕망에 이끌려 왕좌의 그림자를 탐했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무너져가는 왕실을 굳건히 지켜내고
때로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휘둘렀던 권력의 칼날은 때로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과 고뇌가 뒤따랐을 것이 분명하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궁중 암투 속에서 그녀들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바꾸는 나침반이 되었고 역사의 물줄기에 지울 수 없는 발자국을 남겼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통치와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조선 왕조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 군주의 그늘 아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신하들을 지휘했던 이 숨겨진 권력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막연히 알던 조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흥미롭고 때로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시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역사를 움직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동시에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양면적인 얼굴을 가졌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모성애였을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로잡으려는 강한 의지였을까요? 혹은 유교적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욕망의 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 여성들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히 주연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리더십의 본질, 젠더 역할, 그리고 진정한 권력의 의미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된 그녀들의 권력과 선택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게 드리워져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남겨지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수많은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 보이지 않는 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성 권력자들의 삶을 통해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빛을 발했던 그녀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